안녕하세요. 공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안경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어제보다 좀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하기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조 대리님, 네? 우리 사무실에 네네. 그 자녀들한테 전세금이나 집 마련해주면서 네. 1, 2억 뭐 이렇게 빌려주면서 공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쵸. 근데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이걸 한번 연구 좀 해볼까요? 네, 한번 연구해 봅시다. 뭐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게 음. 빌려주는 건데도 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쵸? 빌려주는 건 차용이라 그러고 그냥 주는 거는 증여죠. 네. 그러면 증여가 아닌데 왜 증여세를 내야 되지? 왜 그걸 고민하지? 왜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사무실에 공증하러 오지? 이런 게 좀 궁금하죠?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네. 자, 돈이 가면 그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꼬리표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돈을 빌려준 걸 수도 있고 그냥 준 증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남들 간의 거래 같으면 보통은 뭐 1억, 우리 보통 사무실에 1억이나 2억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 80억씩도 있어도 그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억이나 2억 정도가 많은데 남들 사이 1억을 그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남들 간의 거래는 차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1억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쵸. 그럼 만약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1억 원이 갔다.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증여로 인식을 할까요? 차용으로 인식을 할까요? 증여로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겠죠. 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주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 우리 사무실에도 가끔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주면서 돈 받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차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인식을 해갖고 세금을 물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궁금한 게 에서의 돈 거래는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이런 부모 자식처럼 특수한 관계는 돈 거래가 있으면 이걸 증여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증빙을 남겨야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뭘까요? 저희 공증?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네. 공증이나 안경제사무소로 가야죠.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안 내죠, 그죠? 네. 세금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10년 동안 5천만 원 빌려준 건 세금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그거보다 좀 작고. 근데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근데 세금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2억 원이다. 그럼 가산세까지 감안하면 거기 세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빌려줬다는 증빙을 남겨야죠. 그러면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한테서 공증을 받고. 그렇죠. 왜냐면 네. 공증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조작이 불가능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돼 있으면 그거대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입금한 증거도 남긴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 거라는 사실을 내용을 적고 공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대로 뭐 계좌로 이자 같은 거 납부하는 흔적을 남겨두면 그러면 이제 단순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세청에서는 세금이 나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면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무실에 보면 네. 가끔 이자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고 연 4.6%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네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연 4.6%인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어봤을 때도 연 4.6%로 해야 된다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음. 왜냐면 이자를 낮게 빌려주면
그 이자 아주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자만큼은 징여죠. 네. 그래서 연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징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빌려줬는데 이자를 부모 자식 간에 연 3%로 했다. 그러면 4.6%면 이자는 원래는 460만 원 내야 되죠. 1년에. 네. 그런데 3%니까 이자를 300만 원 내잖아요. 그럼 1년에 160만 원이 그 징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억일 땐 별 문제 안 돼요. 왜냐면 1년에 160만 원 해봐야 10년 해봐야 1600만 원이죠. 근데 10년 동안 얼마까지 징여세가 없다 그랬어요? 5천만 원. 그러면 160만 원씩 10년 해봐야 1600만 원이니까 어차피 해금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한 10억 됐다. 문제는 빌려준 돈이 10억인데 이자를 3%로 했다. 그러면 160이 아니라 1년에 160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6천이죠. 네. 1억 6천이 되면 5천만 원 넘은 1억 1천만 원 돼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4.6% 하거나 이제 좀 맞추라는 거예요. 4.6% 이해됐어요? 네네. 오늘은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반드시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다. 대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다라는 증거를 남겨라. 증거를 남길 때는 첫 번째는 공증이나 안경제사무소 와서 공증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맞게 이자나 원금 지급한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이자가 연 4.6%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연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도 징여가 되니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도 또 징여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고, 저는 공증인 안경제사무소의 변호사 안경제입니다.